매달 구독자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 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 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돈을 더욱 많이 그리고 쉽게 벌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4차 산업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없어지는 직업들도 꽤나 많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돈을 벌기 어려운 환경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오늘날 우리가 잘 한번 찾아보게 된다면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이용해야지만 과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제일 먼저 요즘이 왜 돈이 벌기 쉬우면서도 힘든 시기인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이전이랑 달리 일단 은행 이자가 0%대인 요즘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쉽지 않고 은행 예금 금리로 돈을 버는 시대는 없어졌습니다. 본인의 돈을 잃지 않고서 적절한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럼 과연 은행에다가 돈을 썩어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 하고서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 그 부분 금융과 주식 그리고 경제적인 카테고리 전반에 걸쳐서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조언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누가 돈을 더욱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금리 저성장 시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엇박자를 타는 요즘 우리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어놔야만 합니다. 대출을 하면서 건물을 짓고 사고하면서 차액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이나 주식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야만 손해 없이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일단 돈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아무 곳에나 좋다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은 결국 빚이죠. 대출해서 투자를 하는 것 또한 남의 돈을 빌려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 도전하는 겁니다. 재테크를 할 적에 제일 유혹적인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며 그렇게 해서 한번 대박이라도 터질 때에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또 한번 더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과거 수익만을 보고서 불안정한 미래 부분에 성급히 투자하는 반복된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국 파산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금융상품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제일 대표적으로 주식을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액티브 펀드 10개 중에서도 7개 이상은 은행 예금보다도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 통계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증권사와 투자은행의 경우 투자 손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합니다. 파생상품은 증권사나 은행만 돈을 버는 게임이기에 그것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은행, PB의 주요 업무는 부동산, 상속, 증여, 절세 등의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만 주기창창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절대 아닙니다. 운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부분이 뒷받침을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식만으로도 돈을 벌기에는 당연히 쉽지 않은데요. 실제 시장은 이론과는 달리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서 효율적인 시장 가설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결국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목표 수익을 내어보겠다는 것이 주식 투자를 도전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왜 주식 투자가 위험하고 어려운지 다들 아시겠죠? 비트코인이나 다양한 것들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고 급진적인 변화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해서 소득 분위별 대출액을 산정해 볼 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서 저금리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결국 아주 크나큰 재산은 미래의 어떠한 거대한 변화를 일굴 수 있는 사람이 주로 얻게 되므로 우리가 그 부자가 되어서
좋은 혜택을 누려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빠르게 미래 흐름에 대한 변동을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대출을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대출은 남의 돈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험함으로써 큰 고액 투자로만 시작할 수 있는 것 말고 나같이 평범한 이들도 쉽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로 건드려야만 합니다. 도전 시작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잘 찾아가야만 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동시에 돈을 벌기만 하면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벌어들이고 또 벌어들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그 돈이 없으면 결국 계속해서 평민의 삶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높은 나무를 쳐다보는 것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액으로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지금 빠르고 간편하게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노력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파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금리는 당연히 기대를 한 지 오래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도 돈 많은 이들만의 리그가 되었으니 평범한 분들은 당연히 소액 투자에 대한 것들을 노리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시장도 다들 박 터지게 경쟁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파워볼은 남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 성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나도 투자를 올바른 곳에 해서 베팅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노력 대비 원하는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배당 퍼센트 또한 동일하므로 내가 투자한 돈 대비 금액을 가지고 가는 것이므로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해서 욕심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뭐든지 과한 것이 금물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원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커지는 법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재테크 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전을 올바른 곳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